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KEFX 사업은 2002년 11월 소유가 결정됐고 2011년부터 2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탐색 개발이 진행됐다. 이때 카이에서 30명의 엔지니어가 참여했다. 이후 약 3년의 기간을 지나 2016년부터 체계 개발이 본격화됐다.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 항공기 형상과 내부 구조를 확정했다. 현재 시제기를 제작하고 있다. 항공기 기술이 가장 앞선 미국에서도 개발 일정 지연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는 KEFX에 예정된 일정을 준수하고 있다. 그 자체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비행시험은 2022년 착수 예정이다. 총 2,000회 이상의 비행을 예정하고 있다. 초기 건전성 비행 영역 확장 성능 검증 무장 적합성 및 군용용 적합성 시험으로 구성된다. 초기 건전성 시험은 안전한 비행 영역에서 각 계통의 기능을 점검하는 것이다. 비행 영역 확장 시험은 비행고도, 속도, 하중 등을 확장해가는 시험이다. 성능 검증은 비행 성능, 비행 제어, 세부 계통, 항공전자, 고도속도기의 무장 계통 성능 등을 검증한다. 무장적 합성 시험은 무장의 안전 분리 및 무장 정확도를 검증한다. 군용적 합성은 소유군인 공군이 수행한다. 공대지 무장 시험은 체계 개발 기간이 끝난 후 별도 프로그램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항공방산 후진국에서 선도국으로 도약.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매우 적다. 또 스텔스 기능을 갖춘 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더더욱 적다. 카이가 무사히 KEFX 개발을 성공시킬 경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입지는 달라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항공방산 선진국들이 6세대 전투기를 앞다퉈 개발하는데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4.5세대 전투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미 A사 레이더 국내 개발에 성공했고 스텔스 기술도 갖추게 됐다. T-50 개발에서 시작된 전투기 개발 기술도 상당수 축적된 상황이다. 성능 업그레이드를 떠나 6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도 이제는 꿈이 아닌 상황이 됐다. 우리나라 항공방산 산업은 혁신과 개척의 기로에서 서 있다. 2001년 후발주자로 시작해 2015년에 서야 4.5세대 전투기인 KEFX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5세대 전투기는 미국의 F-22 랩터 필두로 세계 각국에서 개발을 시작해 일부는 양산에 성공했다. 대표적 모델이 러시아의 S-257 수호이 모델과 중국의 J-22다. 현재 항공방산 강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다. 일본의 경우 5세대 전투기인 T-3 심신 모델 개발에 착수했으나 최근 6세대 전투기로 전략을 바꿔 개발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가 4.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뛰어든 것을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공방산에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첨단 기능을 탑재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다. KEFX 첨단 항공 기술의 시작. 지난 2019년 10월 KEFX의 모크업이 서울항공우주방산 전시회에서 일반 공개됐다. 개발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개한 KEFX의 재원은 전투기 폭 11.2m, 길이 16.9m, 4.7m 등이다. 또 최대 추력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량 25,600kg, 최대 속도 마하 1.81, 항속 거리는 2,900km, 최대 탑재량은 7,700kg 등이다. KEFX 전투기는 제한된 스텔스 기능이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형상으로 제작돼 정레이더의 탐지율을 낮췄다. F-22 랩터의 경우 무기를 내부 탑재해 스텔스 기능을 극대화했지만 KEFX는 무장을 외부 탑재해 스텔스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을 듣고 있다. KEFX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IRIS-T,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되며 유도장치 기능을 갖춰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공대지 미사일도 탑재된다. 공중도뷰 장치도 설계돼 있어 장시간, 장거리 작전에도 가능하다. KEFX 개발 후 카이는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스텔스 기능 보완 등 기술적 보완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카이는 KEFX 시제 1호기 최종 조립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에 있다. 개발이 끝나면 공군은 100여 대를 도입하고 공동 개발한 인도네시아가 50여 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술력 핵심 AESA 레이더 자체 개발. KF-X 조립에 앞서 카이는 많은 기술들을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중 가장 독보적인 개발은 A사 레이더로 지난 8월 시제품이 성공적으로 출고됐다. AESA 레이더는 미국의 F-22나 F-35 등 차세대 전투기에 장착된 전투기의 눈으로 천여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해 공중과 해상, 지상의 표적들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라 워낙 까다로워 기술 보유국 등이 카이와 기술 협력이나 기술 이전을 꺼려했다. 자칫 KF-X 사업 좌초를 생각해야 할 만큼 중요한 기술이다. 또 개발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KF-X의 시제기 출고도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A사 레이더 시제품을 공개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 충분했다. 정부의 A사 레이더 국내 개발 선언 5년 만에 올린 쾌거다. 개발된 A사 레이더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방산 현주소 카이는 지난 2015년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태국 수출형 모델인 T-50TH-4대를 태국 공군에 수출했다. 2017년에는 T-50TH-8대를 추가 수출했다. 2017년 수출 당시 태국 자이아프럭 디다샤린 획득위원장은 T-50TH는 효율성이 뛰어난 항공기라고 평가했었다. 카이는 인도네시아 16대, 이라크 24대, 필리핀 11대까지 총 64대의 T-50 수출 실적을 올렸다. 수출 규모는 총 29억 3천만 달러에 달한다. 한국 최초 기동헬기 수리온도 수출을 모색 중이다. 카이는 지난 2006년 1조 2천억 원을 들여 국산 헬기 수리온을 개발했다. 2013년 군용 KUH-1을 시작으로 경찰 헬기 잠수리 등 120여 대를 양산해 납품했다. 국산 헬기 시장의 15%를 수리온이 점유하고 있다. 수리온은 산악 지역이 많은 우리나라 작전 환경을 고려해 개발된 모델이다. 산이 많은 동남아 국가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카이는 말레이시아와 페루 등 남미 시장 수출을 모색 중이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2001년 3월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시작됐다. 개발 시작 당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우리 기술로 전투기 생산은 불가능하다, 성공한다 해도 시장성은 없을 것, 천문학적 개발비를 들이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효율적이다 등의 비관적인 의견들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와 공동 개발을 시작해 시제품 1호기 조립 중이며 내년 상반기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KF-X 전투기 사업은 우려의 목소리와 달리 순항 중이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코리안 파이브 익스페러멘털 외업계에 따르면 GE 에비에이션 등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하이가 개발 중인 KF-X 항공기용 F414 GE400K 엔진을 인도했다. 순항하고 있는 KF-X 사업 블록 1, 2가 비슷하고 블록 3이 어떻게 다른지 개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별로여서 비교음으로 내보냄을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KF-X의 블록 1, 2를 보면 FA-18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블록 3은 이제 5세대 전투기인데 저는 블록 3의 모델의 최적이 F-15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개발이 순조롭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두더라도 한국형 5세대 전투기는 2040년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빨라야 2035년일 것이고요. 이는 미국의 F-22, F-35의 개발을 감안하여 적용해봐도 그러합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한국 공군이 F-15K를 460대를 유지하던지 아니면 백스 모델을 결국 충원하여 완편하는 단행스러운 일을 보던 간에 업그레이드 사업을 참여해도 결국 퇴역 시기인 2040에서 2045년은 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요 문제를 감안할 때 결국 한국 공군이 설령 하이급 전투기를 200대를 해서 240대를 확보한다고 해도 2045년대로는 백스 모델의 규모 50%가 넘는 전력 수요가 대체되어야 하는 도태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럴 경우 추가적인 F-22, F-35를 도입하면 될지 모르나 KF-X의 5세대 전투기의 수요 확보를 감안한다면 결국 이 도태되는 하이급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될 텐데 현재 5세대 기준은 17m급으로 결국 FA-18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2040년쯤이면 6세대 도입하면 된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F-35A 하나만 보더라도 40년 가까이 걸리는 한국의 전쟁이 나더라도 최소 30년은 잡아야 하는 개발 기간을 감안하고 미국의 기술 통제와 수출 통제를 감안할 때 한국 공군이 설령 2040년쯤에 미공군이 6세대를 운용한다고 해도 한국 공군의 도입은 빨라야 2055년 이후로 보기에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4.5세대형은 FA 레이팅이급 최적으로 두고 스텔스형 모델은 F15급 체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즉 확정성과 장기적 운용 및 하이급의 부분 국산화라도 달성하려면 말입니다. 이미 F22A라는 모델이 있으니 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원래 KFX 최적을 보더라도 F16급이었다가 확장성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포넷급으로 상승한 걸 감안한다면 스텔스기 형태도 저는 어차피 최적의 추가적 강화가 필요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다목적화 기준을 감안하더라도요. 그렇다면 F15급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인 개발에서 결국 현존 전력의 도태 시기와 맞물려서 적용해본다고 해도 대체 가능한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블록 1의 운용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에사 레이더가 전차전 장비가 업그레이드될 예정입니다. 블록 3은 구체적인 업그레이드 목표치나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본 설계에서 보이는 점들로 유출을 해보면 웨폰 베이 내장 적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에사 레이더는 지형 추적 장치가 탑재가 되어 레이더를 피해 쳐보도록 비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KFX는 설계부터 제한된 성능의 스텔스기를 표방하여 왔습니다. 블록 3에서는 제한된 스텔스 기능이 고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면이나 조종석 인두음 주석 산화물 코팅 등으로 보통 4.5세대 전투기, 유로파이터, 라팔 등과 목표치로 하는 0.66, 1.26제곱미터 정도의 성능을 웃도는 0.5제곱미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분히 도달 가능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 3까지 적용이 되고 나면 초기에 블록 1, 2도 3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공굴력 향상에 매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KFX는 하이엔드 제공무세비가 아닙니다. 즉 유로파이터를 포함해서 F-35 등의 개발 지연 사례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들 전투기는 그들 딴에는 최고사양의 기체였기 때문에 개발 지연 등이 벌어지기 쉬운 구조였던 거고 KFX는 컨셉이 좀 많이 틀립니다. 즉 안전방을 골라 간 건데 이렇게 간 이유는 개발 컨셉 때문이었고요. 즉 KFX는 때려 죽여도 8천만 달러 이상, 시간당 유지비 17,000달러 선에서 맞춰야 하는 기체라는 점 때문에 그만큼 경제성을 중시해서 만들어놔서 실패율이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될 듯. 만일 문제가 된다면 블록 1, 2, 3보다는 4 이상에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이전 단계는 거의 성공한다고 확정적으로 생각해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